안녕하세요. 탐시스텍 이종호 팀장입니다. IoT 및 커넥티드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센서 인터페이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I3C 버스가 적용되고 있고, 또한 차량 내 센서 및 ECU의 고속 신호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백베이스 T1 버스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에서 제품의 신뢰성 있는 동작을 보장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프로토콜 레이어 분석을 위해 프로디지의 i3c 그리고 백베이스 T1 프로토콜 어널라이저가 출시되었습니다. 먼저 프로디지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오토모티브 이더넷 및 i3c 버스의 특장점을 리뷰하면서 현재 테스트 솔루션의 어려움과 프로디지 i3c 백베이스 T1 솔루션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디지는 2009년 설립된 프로토콜 분석 솔루션 전문 회사입니다. 시작은 텍토리닉스 오실로스코프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 분석 소프트웨어였으며, 이때 긴 시간 동안의 트래픽 획득 및 심도 있는 프로토콜 분석이 필요하다는 고객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4년 eMMC, SD, SDIO, 하드웨어 프로토콜 어널라이저 개발을 시작해서 2015년 최초 출시하였고, 많은 고객들에게 환영받은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모바일 및 오토모티브 관련 분야에 적용할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를 계속 출시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퀄컴, 샌디스크, NXP 등 국내외 다양한 반도체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차량에는 수많은 ECU들이 탑재되고 있으며, ECU들은 CAN, RIN, 플렉스레이, 모스트와 같은 프로토콜로 수많은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고성능의 하이엔드 차량 시스템에는 6, 70개 이상의 ECU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량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ECU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 용량 또한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차량용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로컬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즉 RIN 프로토콜은 19.2kbps 저속, 저비용 버스로서 단선 통신 방식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도어 컨트롤 등과 같은 단순 통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인 CAN입니다. CAN은 차량용 통신 프로토콜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도미넌트하게 사용되는 통신 방식이며, ECU 사이에 가장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합니다. 트위스트 페어 버스에서 15Mbps 최대 통신 속도를 제공합니다. 세이프티 또는 타임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렉스레이는 리던던시를 포함 10Mbps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스트 버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통신 규격으로 25, 50, 150Mbps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고해상도 카메라 및 차량용 레이더 시스템 등에서 고속 신호 전송을 위해 더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며, 이러한 분야에서 점차적으로 이더넷 통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모스트 버스가 담당하고 있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이더넷 통신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차량 네트워크에서는 이더넷이 중요한 백본으로 확장되고, 다양한 ECU와 연결되어 CAN 및 플렉스레이와 공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백베이스 T1 이더넷을 지원하는 다양한 센서들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규격들이 이미 IEEE 규격에 정의되어 향후 이더넷이 당분간 모든 차량 인터페이스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차량 내 통신 방식에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차량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센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ECU 및 CPU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해야 합니다. 즉, 카메라, ADAS,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등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더 넓은 대역폭의 통신 방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비용 절감 또한 주요한 요인입니다. 차량 내 통신 케이블 포설은 단순해야 하고,
차량의 성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무게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극한의 동작 환경에서의 신뢰성이 필요하며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분야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EMI 규격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이더넷의 차량 내 적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브로드컴에서 발표한 브로드알 리치였으며 IEEE에서 백베이스 T1 규격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백베이스 T1의 피지컬 레이어는 트위스트된 한 쌍의 와이어를 이용해서 100Mbps 전송 속도로 동작하며 풀 두플렉스 통신 방식입니다. 풀 두플렉스 방식은 두 ECU가 동시에 100Mbps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00Mbps 스루풋을 구현하게 됩니다. 링크의 양 끝에는 양방향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파이 칩이 연결되어 있고 파이 레이어 바로 위에 있는 전형적인 IEEE 802.3 이더넷의 맥 인터페이스입니다. 따라서 100Mbps T1과 일반적인 이더넷의 가장 큰 차이는 파이와 파이 사이의 연결 방식입니다. 백베이스 T 커머셜 이더넷과 백베이스 T1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차이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한 쌍의 트위스트 페어 와이어에서 100Mbps 데이터를 동시에 송수신합니다. 팜3 펄스 앰플리튜드 변조 방식이 적용되어 파이 레이어의 신호가 3개의 전압 레벨을 갖게 되고 4B3B 인코딩 후 MII를 통해 송신됩니다. 반면에 패스트 이더넷으로 알려져 있는 백베이스 T 커머셜 이더넷은 2개의 분리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적용되어 하프 듀플렉스 방식으로 송수신합니다. 즉, 송신 라인과 수신 라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MLT3 시그널링 및 NRZ 인버팅 후 4빗, 5빗 인코딩되어 MII를 통해 전송됩니다. 커머셜 이더넷과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물리계층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시그널링 방식과 케이블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단일 트위스트 페어 사용은 차량 내에 포설될 케이블의 수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며 동시에 15m 거리에서 전이 중 100Mbps 고속 신호 전송을 구현하고 자동차 분야의 EMI, EMC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IEEE에 정의된 커머셜 이더넷 OSI 7레이어 상위 구조는 백베이스 T1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파이 계층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차량 환경 적용이 쉬워지게 되며 외부 인터넷 통신 또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개요 및 장점을 간략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확장과 함께 개발자는 테스트 및 검증 관련 이슈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오토모티브 산업에서는 승객의 생명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세이프티 및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오토모티브 이더넷 프로토콜은 다양한 동작 조건 및 환경에 대한 타이밍 파라메터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커머셜 이더넷에서 데이터 패킷은 타겟 IP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라우터를 거치기 때문에 딜레이 및 레이턴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토모티브 이더넷 데이터 패킷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타겟 ECU로 가장 최단 경로를 통해 전송되어야 합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 프로토콜과 MDC 및 MDIO와 같은 주변 제어 신호들과의 동기를 고려해야 하고 긴 시간 동안의 프로토콜 액티비티 관측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이중 방식의 팜3 신호는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터와 슬레이브의 신호를 분리해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내용은 뒤쪽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이 인가되면 ECU 사이의 라인 트레이닝을 통한 통신 초기화 시퀀스가 동작하는데 개발 엔지니어는 이러한 통신 시퀀스 초기화가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한 백베이스 T1 물리계층 신호입니다. 전이중 방식의 팜3 변조 신호이고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가 중첩되어 있어
오실로스코프 측정 방식으로는 통신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위치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터와 슬레이브 신호를 서로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는 지능적인 계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스터의 파이가 발생시킨 송신 신호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통해 슬레이브 파이로 전달됩니다. 동시에 슬레이브 디바이스 또한 신호를 송신하고 이 신호가 마스터 디바이스 파이로 전달됩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 디바이스에 내장된 하이브리드 서킷은 각각의 디바이스가 발생시킨 트랜스미터 신호와의 비교를 통해 에코 캔슬레이션 기법으로 수신 데이터를 분리해냅니다. 일반적으로 전 이중 팜3 신호에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신호를 분리 검출하는 방식으로 액티브 탭 기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두 가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슬레이브 센서가 백베이스 T1 버스를 통해 ECU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테스트를 목적으로 ECU의 한 포트를 통해서 수신된 센서 신호를 백베이스 T1 파이 및 미디어 컨버터로 전송하게 합니다. 미디어 컨버터는 수신된 데이터를 다시 백베이스 TX 또는 기가빗 이더넷 버스를 통해 호스트 PC로 송신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 컨버터와 같은 액티브 디바이스의 개입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ECU와 다수의 센서가 존재하는 시스템에서는 모든 센서 신호를 먼저 미디어 컨버터의 스루포트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스루포트는 수신된 백베이스 T1 트래픽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출한 후 다시 ECU로 재전송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ECU 백베이스 T1 신호도 스루포트를 통해 센서로 전달되는데 이 재전송 과정에서 신호를 수정하거나 에러 패킷이 있을 경우 전송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등 분석해야 할 백베이스 T1 트래픽 중 일부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어 컨버터는 백베이스 T1 트래픽을 백베이스 TX와 같은 커머셜 이더넷으로 변환시키는 장비입니다. 백베이스 T1 파이 칩이 내장되어 있고 변환된 패스트 이더넷 신호가 호스트 PC로 전송되는데 패스트 이더넷의 하프 듀플렉스 방식으로 인해 백베이스 T1의 풀 듀플렉스 신호 전송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루포트 데이터 로깅 시스템에서 센서 신호는 백베이스 T1 포트로 입력되고 내부 버퍼를 통해 백베이스 TX 또는 기가빗 이더넷 등 커머셜 이더넷 방식으로 변환된 후 데이터 로거 또는 호스트 PC로 전송되어 분석됩니다. 이와 같이 버퍼를 비롯한 다수의 액티브 헤로드를 거치면서 레이턴시 추가 및 오버플로우 발생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러가 포함된 물리계층 신호는 필터링되어 프로토콜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제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설계 및 디버깅 엔지니어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디지는 백베이스 T1 프로토콜 디버깅을 위해 RF 커플러를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RF 커플러는 수동 소자이고 두 입력에 마스터 ECU와 슬레이브 ECU가 각각 연결되어 서로 통신할 때 마스터와 슬레이브 신호를 분리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패시브 소자인 RF 커플러를 적용함으로써 액티브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스터와 슬레이브 신호를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RF 커플러의 두 출력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신호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신호가 중첩된 상태이고 프로토콜 분석이 어려운 신호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RF 커플러를 통해 분리해내면 아래와 같이 팜3 신호의 -1, 0, +1 레벨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한 프로토콜 분석이 가능합니다. 좌측은 마스터 및 슬레이브 신호가 중첩되어 있는 풀 듀플렉스 팜3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RF 커플러로 각각 입력되고 분리된 마스터 및 슬레이브 팜3 신호가 각각 출력됩니다. 분리된 신호는 프로토콜 분석에 필요한 디지털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 -1, 0, +1과 같은 해당 로직 레벨로 변환됩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 테스트에서 엔지니어들이 직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슈는 버스의 낮은 트래픽 점유율입니다. 백베이스 T1 버스에서 트래픽 점유율은 약 30% 미만이며 트래픽과 트래픽 사이에는 아이들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데이터 애퀴션 시스템에서 긴 시간 동안 신호를 측정한다면 무의미한 아이들 데이터가 귀중한 애퀴션 메모리를 낭비하게 되고 더구나 측정하고자 하는 데이터 트래픽은 충분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버스의 모든 데이터를 측정하지만 프로토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프로토콜 동작과는 무관한 아이들 데이터 또는 기타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동시에 각 패킷들의 타임스탬프를 정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한 프로토콜 분석 장비가 필요합니다. 백베이스 T1은 물리계층과 함께 MDC, MDIO와 같은 사이드밴드 시그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이드밴드 시그널이 백베이스 T1 프로토콜 트래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신호를 코릴레이션 시켜서 분석하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프로토콜 분석 가능 시간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동차의 동작 환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행할 수 있으며 사막과 같이 매우 덥거나 매우 추운 지역 등 극단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백베이스 T1 검증을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 동안의 프로토콜 측정 및 분석이 필수입니다. 또한 주변 EMI 방사 환경 변화에 따른 백베이스 T1 트래픽의 오동작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 변수에 따른 디버깅을 위해서 해당 지역 특성과 측정 데이터를 매핑시킬 수 있는 장시간 측정 및 타임스탬프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토모티브 이더넷 버스에서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살펴보았고 프로디지 프로토콜 어널라이저의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디지 백베이스 T1 프로토콜 어널라이저의 가장 큰 특징은 특허 출원된 패시브 탭 측정 방식입니다. 이 패시브 탭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며 필요한 커플러는 이미 제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외장형 커플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ECU 및 센서의 동작 환경에 간섭하지 않고 마스터와 슬레이브 신호를 분리 추출함으로써 정확한 프로토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막강한 멀티레이어 프로토콜 기능을 활용하면 OSI 개별 레이어별 트리거 설정 및 특정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세밀한 캡처 및 디코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스터와 슬레이브 ECU 사이에 TC10 슬립, 웨이크업 이벤트 디코딩이 가능하며 측정된 트래픽을 호스트 PC의 SSD 등 저장 장치로 실시간 스트리밍함으로써 오토모티브 테스트 환경에서 요구하는 장시간 동안의 트래픽 저장이 가능하고 서치 및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백베이스 T1 신호와 MDIO, MDC와 같은 사이드밴드 신호의 상관 분석이 가능합니다. 백베이스 T1 테스트 셋업입니다. 프로디지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는 최대 3쌍의 백베이스 T1 포트를 제공합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프로토콜 어널라이저 내부의 RF 커플러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이 커플러에서 마스터 및 슬레이브 신호가 분리 검출됩니다. 동시에 MDIO 및 MDC 사이드밴드 신호도 함께 프로토콜 어널라이저에 입력됩니다. 호스트 PC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화면입니다. 직관적인 메뉴 및 프로토콜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 최대한 쉬운 동작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좌측에 각 패킷별 타임스탬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트래픽의 마스터 또는 슬레이브 디렉션, 소스 및 데스티네이션 IP 정보, 패킷 랭스, 맥 어드레스, 그리고 FCS 등 백베이스 T1 트래픽 관련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DIO 및 MDC와 같은 사이드밴드 신호가 함께 분석되기 때문에 백베이스 T1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베이스 T1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는 심플 트리거와 어드밴스 트리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심플 트리거에서는 OSI 레이어 2에서 7까지 임의의 레이어에 대한 트리거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정 레이어를 선택하고 TCP,
IPv4 또는 ERP 패킷을 선택한 후 개별 파라메타를 설정함으로써 원하는 특정 이벤트 신호 측정을 위한 트리거 설정이 완료됩니다. 추가로 강력한 어드밴스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 트리거는 if then else if문을 이용한 일종의 스테이트 머신 기반 트리거 기능이고, 이 기능을 통해 다양한 OSI 레이어에 걸친 다수의 트리거 이벤트를 설정함으로써 단순 이벤트 발생 여부가 아닌 특정 동작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시간 또는 수일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트래픽을 분석할 경우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에 따라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자주 전송되고 또는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널리틱 뷰에서는 측정된 트래픽의 종류와 수량 및 에러 패킷에 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베이스 T1 프로토콜 어널라이저 데모 화면을 통해 기능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백베이스 T1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는 최대 6개의 포트를 통해 3개의 마스터와 3개의 슬레이브 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하나의 마스터와 하나의 슬레이브로 설정하고, 좌측 상단의 커넥트 버튼으로 호스트 PC와 어널라이저를 연결합니다. 하단의 커넥티드 메시지를 확인한 후 스타트 어퀴션 버튼을 클릭하여 측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뷰 윈도에서 측정된 트래픽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좌측부터 패킷의 타임스탬프와 함께 패킷을 발생시킨 디바이스를 표시하는 디렉션, 데스티네이션과 소스의 IP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 있고, 패킷 랭스, 맥 어드레스 및 패킷 타입, 그리고 FC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패킷을 선택하면 프로토콜 디스크립션 윈도에서 이더넷 프레임, IPv4, ICMP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분석 구조는 이더넷 프로토콜 분석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ERP, IPv4, TCP 등 모든 종류의 패킷을 디코딩할 수 있으며, 특히 FCS 정보 우측의 초록색 체크 표시는 해당 패킷에 에러가 없이 정상 패킷이 전송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어널리틱 뷰에서는 측정된 패킷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에러 패킷에 대한 통계 정보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에러 패킷의 수량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해당 패킷으로 이동해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탭 시스템에서는 액티브 회로들이 이러한 에러 패킷을 인식할 수 없어 필터링 된다면 프로토콜 디코딩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트리거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심플 트리거 설정입니다. 마스터 및 슬레이브에서 발생하는 모든 패킷에 대해 트리거 설정이 가능합니다. 데모에서는 마스터 3 이슈 패킷에 트리거를 설정하겠습니다. 레이어 2를 선택하고 맥 소스와 맥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트리거 소스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된 트리거 조건을 서머리에서 다시 확인한 후 Acquire 버튼을 클릭합니다.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하면 프로토콜 어널라이저는 캡처를 시작하고, 마이너스 타임스탬프로 표시된 프리 트리거 영역과 플러스 타임스탬프로 표시된 포스트 트리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된 이벤트 패킷에는 T 표시를 볼 수 있고, 방금 트리거 이벤트로 설정한 맥 소스 및 맥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레이어 3에 대한 트리거 설정이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레이어 3로 이동해서 해당 파라메타를 설정하여 트리거 이벤트를 설정합니다. 좀 더 세밀한 트리거 설정을 위해 if then else if 방식의 어드밴스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스테이트 머신 기반 트리거 기능이고, 이 기능을 통해 다양한 OSI 레이어에 걸친
다수의 트리거 이벤트를 설정함으로써 단순 이벤트 발생 여부가 아닌 특정 동작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리거 기법은 소프트웨어 펌웨어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8단계까지 트리거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는데 먼저 레벨 0에서 데스티네이션 맥 61과 소스 맥 28을 if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else if는 반대로 데스티네이션 맥 28, 소스 맥 61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두 이벤트 중 하나를 만족하면 트리거가 동작하거나 또는 또 다른 트리거 레벨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카운트는 해당 이벤트 발생 횟수를 의미하며 특히 else if 조건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선택 박스를 해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레벨 1으로 이동해서 이번에도 if 조건으로 destination mac 61, source mac 28을 설정하고 else if는 destination mac 28, source mac 61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if 조건에 대한 카운트는 3으로 설정하고 else if에 대한 카운트는 4로 설정했습니다. 일단 트리거 설정이 완료되면 서머리 탭에서 트리거 설정을 확인하기를 추천합니다. 이는 다양한 레이어에 걸친 복잡한 트리거 설정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원하는 시나리오 이벤트에 적합한 트리거 설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트리거 설정을 확인 후 어큐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어드밴스 트리거 조건을 만족하는 시퀀스에 대하여 정확한 트리거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트리거 조건에서는 데스티네이션 맥 28, 소스 맥 61이 2번 발생한 후 다시 동일 맥에 대한 패킷이 4번 발생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인덱스 16번 트래픽에서 트리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파일 전송 트래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저장된 파일은 일반 텍스트 파일입니다. 용량이 큰 패킷을 확인하면 좀 전에 전송했던 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모든 ASCII 문자가 측정되었고 어널리틱 윈도우에서 TCP 패킷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프로디지 백베이스 T1의 특장점을 다시 정리하면 패시브 탭을 적용함으로써 레이턴시 또는 딜레이 없는 프로토콜 측정이 가능하고 멀티레벨 트리거를 통한 특정 이벤트 및 시나리오에 대한 선별적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스트 PC로의 스트리밍을 통해 시간 제한 없는 장시간 트래픽 측정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I3C 프로토콜 어널라이저 엑서사이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임베디드 회로 설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는 I2C 및 SPI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면 I2C는 하나의 마스터 디바이스와 다수의 슬레이브로 구성된 멀티드롭 버스입니다. 슬레이브는 클럭 라인과 데이터 라인을 통해 마스터와 연결되는 투와이어 버스이고 추가적으로 별도의 인터럽트 라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마스터는 반드시 별도의 인터럽트 처리를 위한 I/O를 가져야 하며 슬레이브가 긴급하게 마스터와 통신해야 하는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인터럽트 라인으로 신호를 보내고 마스터는 이 인터럽트 신호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해당 슬레이브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I2C 규격에 의하면 최대 3.4Mbps 전송 속도가 가능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디바이스는 약 1Mbps 정도의 속도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통신 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SPI 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I는 클럭, 칩 셀렉트, MOSI, MISO의 4선식 통신 방식이고 I2C 대비 보다 많은 신호 라인을 사용하는 대신 약 40에서 60Mbps의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합니다. SPI의 최대 단점은 명확한 프로토콜 규격이 없기 때문에 마스터 및 슬레이브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개발자는 다양한 마스터와 슬레이브 조합에서 정상 통신 여부를 위한 검증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IoT 및 커넥티드카 등 최신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고 고속 데이터 전송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미피 얼라이언스는 I3C 버스에 대한 표준 규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I3C는 최대 33Mbps 고속 신호 전송이 가능하고 인밴드 인터럽트를 지원합니다. 인밴드 인터럽트는 별도의 신호선을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 라인을 통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I2C 대비 보다 단순한 버스 구성이 가능합니다. I3C는 1kbps부터 33Mbps까지 다양하고 유연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센서 인터페이스뿐 아니라 DDR5 메모리의 PMIC 및 SPD 인터페이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I3C는 전혀 새로운 인터페이스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존 I2C와 SPI를 보완하고 발전시킨 버스입니다. 기존 I2C 2선식 버스 방식의 장점과 SPI의 고속 신호 전송 능력 등 두 버스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I3C는 I2C 및 SPI를 대체하고 있으며 동시에 호환성 문제도 명확하게 해결함으로써 향후 센서 인터페이스를 비롯한 임베디드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3C는 I2C와 동일하게 2선식 통신 버스를 사용하면서도 최대 12.5MHz의 클럭 속도가 가능합니다. 이는 디바이스 I/O 핀 감소에 따른 칩 패키징 측면과 PCB 아트웍 단순화 등 개발자들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하며 동시에 기존 I2C 디바이스와의 호환성이 보장됨으로써 I2C 시스템에서 I3C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합니다. 기존 I2C의 스태틱 어드레스 방식과 동시에 다이나믹 어드레스 기능을 지원하고 멀티 드롭, 멀티 마스터, 인밴드 인터럽트 및 핫조인과 같은 새로운 기능도 제공합니다. I3C 스펙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3C 스펙은 미피 얼라이언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I3C 버전 1.0을 2017년 얼라이언스 멤버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2018년 말 I3C의 에코시스템 확장을 목적으로 I3C의 일반적인 기능을 모아 일반에 공개했는데 이로써 얼라이언스 멤버십 없이도 I3C 베이직 규격에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I3C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향후 확장을 대비해서 하나의 클럭과 4개의 데이터 레인을 적용해서 최대 100Mbps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I3C 버전 1.1을 2019년 12월 발표하였고 이 규격은 아직 미피 얼라이언스 회원사만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I3C 베이직 규격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만 일부 고급 기능에 제한이 있습니다. I3C 1.0 대비 I3C 베이직 규격에서 빠진 내용은 타이밍 컨트롤, HDR, DDR 모드와 HDR 터너리 심볼 모드 등입니다. 참고로 터너리 심볼 모드는 I3C의 최대 전송 속도인 33Mbps 전송을 지원하는 모드입니다. 반대로 I3C 베이직 규격에 포함된 I3C 1.1 규격은 Direct Read Write CCC, Get Maximum Data Speed Refinement, 어드레스 할당 명령인 set, ASA, 그리고 물리계층의 로우 볼티지, 커패시티브 로드 I/O 등의 규격입니다.
이와 같은 규격들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피 얼라이언스 가입을 통한 멤버십 확보가 필요합니다. i3C의 펀더멘탈은 기본적으로 i2C와 매우 유사하고 이 부분이 개발자가 i3C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이선식 버스에서 SDA는 양방향 데이터 라인이고 SCL은 마스터가 발생시키는 클럭 신호입니다. i3C SDR 메시지는 스타트 스탑 비트, 어드레스, 리드 라이트 비트 등 i2C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모든 슬레이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명령과 개별 슬레이브와 통신하기 위한 다이렉트 커먼 커맨드, 즉 DCC를 사용합니다. i3C는 SDR 데이터 모드와 HDR 데이터 모드를 제공합니다. 싱글 데이터 레이트, 즉 SDR 모드는 최대 12.5MHz 클럭으로 동작하는 i2C의 확장 버전입니다. 추가로 i3C 버전 1.0 규격에서 지원하는 세 가지 HDR 모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i3C 베이직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i2C 디바이스가 지원하지 않는 모드입니다. 여기에는 25Mbps로 동작하는 HDR DDR, 33Mbps로 동작하는 HDR 터너리 레거시 모드와 HDR 터너리 퓨어버스 모드가 있습니다. i3C 커맨드에는 브로드캐스트 커맨드, 다이렉트 커맨드, 그리고 프라이빗 커맨드 세 종류의 커맨드가 있습니다. 마스터 디바이스가 버스에 존재하는 모든 슬레이브와 동시에 통신할 때 브로드캐스트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마스터가 특정 슬레이브와 통신하려 할 때는 다이렉트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고 특정 슬레이브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는 프라이빗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i2C의 모든 데이터 송수신은 스태틱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와는 다르게 i3C는 스태틱 어드레스와 다이나믹 어드레스를 사용합니다. 다이나믹 어드레스 또는 동적 어드레스는 주로 슬레이브들의 프라이어티, 즉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낮은 다이나믹 어드레스의 슬레이브 디바이스가 더 높은 우선권을 갖고 이 우선권은 마스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엔터 다이나믹 어드레스 어사인먼트, 즉 엔터 DAA는 슬레이브의 개수와 특성을 마스터가 알지 못할 경우 사용합니다. 엔터 DAA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헥사 72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마스터가 브로드캐스트 커맨드 또는 다이렉트 커맨드를 보낼 때는 72를 시작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버스에 연결된 슬레이브의 어크널리지 후 엔터 DAA 명령인 헥사 07을 전송하고 슬레이브의 PID, BCR, DCR을 기준으로 다이나믹 어드레스를 할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슬레이브의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하기 위한 아비트레이션이 진행되는데 가장 낮은 PID, BCR, DCR의 슬레이브가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갖게 되고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슬레이브가 다이나믹 어드레스를 할당받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set data 커맨드입니다.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스태틱 어드레스를 알고 있을 경우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enter DAA가 아닌 set data 명령으로 슬레이브의 다이나믹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t asa는 모든 슬레이브의 스태틱 어드레스를 다이나믹 어드레스로 일괄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마스터가 슬레이브의 우선권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set new DA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맨드 사용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렉트 커맨드는 항상 헥사 7E 어드레스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슬레이브의 PID를 읽어오기 위한 getPID 커맨드인 헥사 8D 명령어가 보내지고 해당 슬레이브의 어드레스 08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에는 maximum read length, maximum write length, BCR, DCR, PID 등 여러 가지 레스터 정보가 있고
이 정보를 해당 다이렉트 커맨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3C에 추가된 인밴드 인터럽트 시퀀스입니다. I2C는 아웃밴드 인터럽트 방식이기 때문에 클럭과 데이터 라인과는 별도의 인터럽트 라인이 필요하지만 인밴드 인터럽트 방식의 I3C는 별도 신호선 추가 없이 인터럽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밴드 인터럽트는 슬레이브가 진행합니다. 슬레이브는 먼저 SCL 클럭 라인과 SDA 데이터 라인을 로우로 설정해서 인터럽트 발생을 마스터에게 통지합니다. 이후 슬레이브는 자신의 다이나믹 어드레스와 함께 전송할 데이터를 송시하는 방식으로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다음은 핫조인 프로세스입니다. 핫조인은 버스의 모든 슬레이브에 대한 다이나믹 어드레스 할당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슬레이브가 I3C 버스에 추가되는 경우입니다. 추가되는 슬레이브도 다이나믹 어드레스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인밴드 인터럽트 방식과 유사합니다. 즉, 슬레이브가 SCL, SDA를 로우로 설정하고 핫조인 어드레스인 헥사 02를 라이트하면 마스터는 핫조인 요청을 인지하고 엔터 DAA 등의 동적 어드레스 할당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슬레이브는 특정 환경에서 파워 세이브 모드로 진입할 수 있고 또는 I3C 버스에서 디스커넥트 했다가 일정 시간 후 버스에 다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마스터는 해당 다이나믹 어드레스를 기억한 후 버스에 다시 참여하는 슬레이브에 동일 다이나믹 어드레스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럼 I3C 디바이스 및 시스템 검증에 요구되는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지컬 레이어에서 디바이스의 DC/IO 특성 및 I2C, I3C 오픈 드레인 및 푸시풀 모드에 따른 다양한 타이밍 요구사항 검증 및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프로토콜 레이어에서는 I3C 마스터 슬레이브 및 레거시 I2C 디바이스에 대한 에러 인젝션 테스트가 필요하고 특히 JEDEC DDR5 규격의 PMIC 및 SPD 어플리케이션에 I3C 규격이 적용되어 관련 테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I3C DC/IO 캐릭터리스틱을 살펴보면 동작 전압은 1.2, 1.8 및 3.3V 기준으로 민맥스 레인지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3C 디바이스는 이 영역 안에서 동작해야 하고 VIL, VIH, VOL 등 하이로 전압 레벨이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호환성 및
인터오퍼러빌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테스트가 요구됩니다. I2C 타이밍 요구사항에는 클럭 프리퀀시, 셋업 홀드 타임, 하이 로 피리어드, 라이즈 폴 타임 등 10여 가지 타이밍 파라메타가 정의되어 있어 디바이스 설계자들은 모든 마스터와 슬레이브들이 다양한 동작 환경에서 이러한 규격을 만족하면서 동작하는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i3C에서도 유사하게 동작 모드에 따른 10여 개의 타이밍 파라메타가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는 오실로스코프와 같은 고속의 샘플링 속도를 지원하는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타이밍 파라메타를 검증해야 합니다. i3C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i3C 마스터 디바이스를 에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이 에뮬레이터는 1.1V에서부터 3.6V까지의 모든 동작 전압이 가능해야 하고 타이밍 파라메타를 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i3C 규격에 정의된 CCC, 즉 커먼 커맨드 코드를 지원하며 동시에 프로토콜 테스트를 위한 에러 인젝션 기능이 요구됩니다. 더불어 i3C의 주요 기능인 인밴드 인터럽트 및 핫조인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i3C 마스터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는 슬레이브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기능이 필요합니다. 마스터 에뮬레이터와 유사하게 볼티지 파라메터 및 타이밍 파라메타를 가변시킬 수 있어야 하고 CCC 커맨드에 응답하면서 에러 인젝션, 인밴드 인터럽트 및 핫조인 발생 기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i3C 버스에서 I2C 디바이스가 공존할 수 있으므로 i3C 마스터 에뮬레이터는 I2C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모든 타이밍 및 전압 파라메타를 테스트하고 I2C 리드 및 라이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하는 시스템에서 이미 i3C 마스터와 슬레이브들이 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바이스 사이의 트래픽을 모니터할 수 있는 스니퍼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단지 i3C 버스의 클럭과 데이터 라인을 스니퍼에 연결하면 장시간 동안의 프로토콜 트래픽을 모니터할 수 있고 에러 발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이벤트 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트리거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이벤트 또는 시나리오 발생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PGY i3C EXPD의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 GUI이고 좌측 상단에 커넥트 버튼을 클릭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연결을 확인한 후 i3C 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i3C 마스터 또는 세컨더리 마스터와 최대 3개의 슬레이브 디바이스로 버스를 구성할 수 있고 측정 대상물인 DUT는 익스터널, 내부 에뮬레이션을 이용할 경우는 인터널 인터페이스로 설정합니다. 풀업 터미네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버스에 터미네이션이 구성되어 있다면 터미네이션 오프를 선택합니다. MIPI 스펙에서 요구하는 BCR, DCR, PID와 같은 레지스터를 버스 구성에 참여하는 모든 인터널 또는 익스터널 슬레이브를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버스를 구성한 후 런 버튼을 클릭하면 버스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널 마스터 및 슬레이브 디바이스를 동작시키기 위한 스크립트 또한 함께 제공합니다. 스크립트를 통해 오픈 드레인 클럭 주파수, 듀티 사이클, 푸시 풀 프리퀀시, 클럭 투 큐 딜레이 등을 가변할 수 있습니다. 버스 초기화를 위해 동적 어드레스를 할당하고 맥시멈 리드 랭스를 확인하는 get MRL, 맥시멈 라이트 랭스를 확인하는 get MWL 커맨드로 레지스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 브로드캐스트 커맨드 set MWL과 다이렉트 커맨드 set MRL을 사용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디코드 리절트 윈도우와 플롯
플롯뷰 윈도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별 트래픽의 상세 내용은 셀렉티드 프레임 뷰에 상세히 표시됩니다. 런 버튼 클릭과 함께 트래픽이 발생하고 프로토콜 분석이 진행됩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get MRL 값은 디폴트 값인 0과 헥사 10이고 동시에 플롯 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코드 뷰의 개별 트래픽을 클릭하면 상단 플롯 뷰의 버스 다이어그램도 함께 업데이트 됩니다. 버스 다이어그램과 바이너리 빛 데이터 오버레이도 가능합니다. 각 트래픽에 마커를 설정할 수 있고 두 마커 사이의 델타 시간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디스플레이 됩니다. MWL은 헥사 10, 0, MRL은 헥사 20, 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프라이빗 메시지가 1, 2, 3, 4, 5의 데이터로 발생했고 이때 동작 주파수는 12.5MHz입니다. 이 정보는 플롯 뷰에서 커서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40 나노세크 하이타임, 40 나노세크 로타임, 토탈 80 나노세크 클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드 커맨드를 통해서 동일 데이터를 버스에서 읽어왔습니다. 클리어 리절트로 현재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정보를 지운 후 또 다른 스크립트를 로드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라이트와 프라이빗 리드를 발생시키는 스크립트인데 루프 카운트 구문을 추가 적용해서 5번 반복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동작시키면 디코드 리절트 화면과 같이 총 10개의 리드 라이트 커맨드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렉티드 프레임 뷰에서 메시지를 송신한 주체가 마스터인지 슬레이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브 디바이스의 인밴드 인터럽트 및 핫조인 리퀘스트 발생도 가능합니다. IBI 리퀘스트를 발생시키면 슬레이브는 자신의 어드레스와 함께 맨더터리 데이터를 송신하고 마스터는 리드 커맨드를 이용해서 슬레이브의 특정 레지스터를 확인 후 인터럽트를 처리합니다. 다음은 핫조인 시퀀스를 확인하기 위해 또 하나의 슬레이브를 I3C 버스에 추가했습니다. 현재 버스는 하나의 마스터와 2개의 슬레이브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슬레이브는 이미 동적 어드레스 8번 할당이 완료되어 있고 두 번째 슬레이브는 동적 어드레스를 할당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적 어드레스 할당을 위해 핫조인 스크립트를 로드하고 슬레이브 2번에서 핫조인 커맨드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측정된 트래픽을 확인하면 어드레스 02로 핫조인을 요청하고 마스터는 엔터 DAA 명령으로 다이나믹 어드레스 할당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디지의 I3C 테스트 솔루션을 정리하면 I3C 마스터 및 슬레이브 그리고 I2C 슬레이브 디바이스 에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는 PGY I3C EXPD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트래픽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DC I/O 캐릭터리스틱 등과 같은 피지컬 레이어 측정을 위해서 오실로스코프에서 동작할 수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인
PGY i3C EV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버스에서 동작하는 트래픽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경우는 PGY i3C EXPD의 스니핑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디지 백베이스 T1 오토모티브 이더넷 및 i3C 프로토콜 분석 솔루션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